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가 또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인지 이슈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없는 요소수 어디서 구하나?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요소가 또 그게 될 것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인데요. 전력난 때문에 중국 내 요소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되면서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소를 거의 중국에서 좀 수입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기존의 이 화학비료 같은 요소 같은 것들을 국가의 식량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가격 안정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는데요. 자, 요소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기사의 절반이 요소수 풍기에 대한 내용인 듯합니다. 국내에서 리터당 10만 원까지 오르다 보니 해외 직구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요소수의 해외 직구를 봉쇄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정이만 단속할 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대체하려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산업용 요소수도 순도를 높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비교해 볼 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쓰기 위해서는 정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요소는 중국에 대부분 의존을 합니다. 한국이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입니다. 그나마 카타르가 2.13%를 차지하나 그 외에 베트남,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은 각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도 크다는 뜻도 됩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가 적자로 인해 2011년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중국에 의존했던 것이 현재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젤차 비중이 높은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국내 약 2,600만 대 중 디젤차는 1,000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이 적용된 디젤 차량은 약 400만 대이며 이 중 200만 대는 화물차입니다. 미국과 일본 경우는 디젤 비중이 낮아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공급망을 갖추어 중국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 업체가 다시 생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 요소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소수 사태는 한마디로 수렁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사태가 펼쳐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미국 내에서 물류 대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해외 직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연말에 쇼핑은 또 각각 이렇게 나라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류 대란 상당하고요. 또 이 청와대가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오늘부터 구성을 해서 매일 비상 점검 체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유통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통가에서도 이 요소수 타격이 장기화됐을 때는 이 매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농산물 가격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이 요소 비료인데요. 관련주 가운데서 어느 쪽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정밀화학인데 국내 요소수 시장의 1위 기업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재고가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현재 요소수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요소수 공급이 50% 이상을 담당하는 롯데정밀화학은 그동안 중국의 요소수를 거의 전량 97%가량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등 새로운 요소 수급 지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중국 수입량의 10% 정도로 크지 않고 당장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은 요소 대체 수입처 확보를 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수소문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농업용 요소이거나 판매 자체가 없어 중국을 대체할 수입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네, 그래서 요소수 관련에 대해서 이제 롯데정밀화학의 매출을 살펴보면 3% 정도로 롯데정밀화학에 있어서 매출 타격은 크지는 않지만은 수요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롯데정밀화학을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만일에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달에 요소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게 된다면 요소 수요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도 롯데정밀화학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지금 물류 대란 우려 때문에 물류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비료주 등등이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관심을 확대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 요소수 자체 문제에 국한돼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공급 자체가 없고 또 그 공급을 원해서 하기 위해서 중국에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을 중국이 막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격이 물론 현재로서는 물류 대란 물류 쪽만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 점차 농업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쉽사리 수혜주를 점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소수 관련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장 물류주가 강세를 띱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물류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으면 사실은 그게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시세는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재고가 이달 말에 바닥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수입 국가를 지금 찾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알아봤듯이 롯데정밀화학은 11만 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가 7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물류 관련주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한 비료 관련주로도 시세가 옮겨질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